안녕하십니까. 토영시리 투어를 진행하는 박정욱입니다. 오늘은 이순신 이야기 시리즈 거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북선 하면 이순신, 이순신 하면 거북선, 그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이순신의 심볼로서 제1번을 꼽는 것이 거북선입니다. 사실 거북선은 이순신의 창의성, 예지력, 이 모든 걸 설명할 때 웅변하는 제1작품입니다. 거북선을 다 만든 날, 그 다음 날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전쟁이 일어남을 알고 물론 대비하고 준비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다음 날에 거북선을 만든 그 다음 날에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까? 이순신의 그 예지력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이순신을 조선 500년 동안에 신이 내린 한 수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예지력은 대단했습니다. 1차 출동에서는 거북선을 대동하지 아니했지만 2차 출전했던 사천해전부터 거북선은 출동하여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이순신은 2차 출동에서 임금한테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무좌우를 다니며 무적의 함대라고 그 스스로도 거북선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보고합니다. 세 번째 한산해전, 네 번째 부산포 모두 거북선은 출동해서 선봉에 서서 이순신의 든든한 함선이 되죠. 그리고는 정유연의 어금부로 압송이 되고 원군은 칠전량에서 크게 대패를 하는데 그때 학자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이름 있는 거북선 3척, 이름 없는 거북선 2척에서 총 5척이 칠전량에서 불태워지거나 가라앉았다 추정합니다. 그리고는 원균이 죽고 세 번째 다시 이순신이 삼도 수군 통대사로 컴백을 하고 다시 군사를 모으고 식량을 추스리며 서진을 할 때 거북선의 새로이 건조함을 기획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명량에서 거북선의 한략은 나타나지 않으니 거북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량에서도 거북선의 존재는 나타나지 않으니 아마도 이순신의 생각에 거북선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고 또 제작 기간도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준비를 구축하려면 차라리 판옥선 몇 척을 더 만드는 것이 옳다 생각하셨던지 거북선은 그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서 정조 임금 때 기록에 보면 전체적으로 삼도 수군 통쟁 안에만 그래도 40척 가까이 거북선이 나타나는 걸 보면 후대 사람들은 이순신을 본받아서 거북선 제작에 힘을 많이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1895년 전국적으로 고종임금 때 수령을 다 폐영시키면서 거북선은 모두 다 사라집니다. 또 비록 정조 임금 때 이충무공 전서를 발간하면서 거기에 거북선의 그림과 규격을 기록해 두었지만 그것은 200년 뒤의 거북선이고 임진난 당시의 거북선은 아니니 혹 오해 없기 바랍니다. 임진난 당시의 거북선의 기록이 왜 없을까?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의 상상으로는 아마 극비문서라 아마 후퇴할 때 아마 불을 다 태웠거나 또 기록에는 옛날 대목수들은 설계도가 없이 배를 만들고 집을 지었다 했으니 머릿속에만 있었고 대강의 그림은 있으나 정확한 설계도는 처음부터 없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북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이순신의
그 심볼로서가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순신과 함께 우리 민족의 자긍심, 자존심으로서 거북선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너무 프라이드가 세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 조금 많으신 선배님들은 너무 오바해 설명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일단은 철갑선이란 말 때문에 철선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400년 전에 쇠를 용접을 해서 배를 띄울 수 있는 나라 아무도 없습니다. 거북선은 철선은 아닙니다. 목선, 나무배였죠. 어떤 분들은 선생님 옛날에 그 잠수함이라 하던 그건 너무 오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들 지혜를 구한 것은 어디에서 올까? 물론 거북선은 태종 때부터 있던 기록도 있지만 아마도 최전선에서 활약을 한 갱우수가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마음속에 있고 서로의 의논 속에만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태종 때도 기선이란 존재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으니까 거북선은 그전에도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이순신 때 기선은 아마도 그 앞에 있던 자료들을 모두 종합해서 이순신이 꼭 필요한 배다 싶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순신은 거북선이 필요했을까요? 내 앞 유튜브를 다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일본은 조선을 정벌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100년 이상의 전국시대를 거쳤더라 일반 병사들마저도 단병술, 칼싸움을 너무 잘한다고 했고 우리는 농사 짓다가 고기 잡다가 붙들려 갔어요. 칼싸움, 칼자도 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아이들은 단병술이 능하니 해전을 함에 있어서도 등선백병전이라 그래가지고 배를 딱 붙여서 뛰어넘어서 칼싸움을. 하지만 우리는 백병전을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일정 거리를 두고 싸우는 것입니다. 왜? 활은 100m가 넘게 나가죠. 우리의 함포는 아주 그들보다 우수했다고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일정 거리를 두고 싸우면 그들의 조총은 50m밖에 유효사거리가 되지 못하니 그 이상 거리만 잘 유지하면 우리는 피해는 하나도 없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이순신이 진법을 잘 쓰셔도 마지막에 확인 사살을 하거나 적진을 흔들려면 돌격선이 꼭 필요한데 팔국선 뚜껑이 열린 채로 돌격을 했다가는 일본 아이들이 넘어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 한 놈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뚜껑을 덮었던 것이죠, 거북선은. 그리고는 그 뚜껑을 덮고 이순신은 두 번째 출전했던 사천해전의 보고서에 보면 철침을 꼽았습니다. 그래 두었지만 조카였던 이분의 행록의 기록에는 사람이 다니는 길목만 남겨두고 모두 칼, 창을 꼽았다 기록을 보면 아마도 침도 꼽고 칼도 꼽고 창도 꼽고 막경상도 말로 하면 좁비단 거는 다 꼽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님 너무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주 머리 좋으신 분이죠. 이순신 장군님은 거북선이 돌격을 할 때는 칼, 창, 침이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거적으로 싹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일본은 등선백병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 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가오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한 포를 빵 사고 빵 사고 빵 사고 가버리고 다음 뼈 가서 또 빵 사고 빵 사고 가버립니다. 다가가려면 가버리고 다 놈에서 또 포를 사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돌격선이니 거북선은 다가갑니다. 일본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떠했겠어요? 지금이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겠지. 그 적 밑에 칼, 창, 침이 있는 줄도 모르고 다 뛰어넘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그때 어떤 놈인지는 몰라도 억수로 아파가 죽었을 겁니다. 어쩌면 조선의 매선 똥침을 맛본 것이죠.
일본 아이들은 거북선을 맹선으로 기록해도 눈이 없다고. 장님빼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죠. 근데 안에서는 조그만 구멍이 있어도 밖을 다 잘 볼 수 있죠? 밖에서는 아니에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그 구멍 속에서 활을 쏘고 포를 쏘니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도 모르는 정말 기상천외한 배가 나타난 것이었죠. 일본 아이들의 기록에는 이 거북선의 만났을 때 그 당황함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북선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우리 민족은 바다를 개척한 전통적인 해양 강국이었습니다. 백제는 일본을 식민 지배한 해양 강국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저 먼 중원을 헤집고 다닐 때 본진인 중국의 수병이 와서 본진을 흔들어 버리면 큰일 나니까 고구려 수군은 산동반도를 딱 막아버렸다. 그러니 마음 놓고 저 중원을 다 헤집고 다닌 겁니다. 그 넓은 대륙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고구려 수군 때문입니다. 통일신라는 여러분 다 잘 알죠? 해외 교육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해양 강국이었습니다. 고려도 마찬가지였죠. 수도도 개성입니다. 임진강을 통해서 모든 배들이 세계를 주름잡은 이 아시아권의 모든 배들이 다 와서 거래를 하고 교역을 해가지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선 500년은 거짓말처럼 오버시 해외 진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에만 머물렀죠. 공도정책이라 해서 섬도 영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섬에서 못 살게 하고. 제가 조선 500년을 별로 그렇게 기분 좋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데 이 장면에서 제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해외 진출을 했더니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 반도에 머물라는 그 조선의 500년의 정책은 나중에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일본 아이들이 우리를 가르칠 때 그대로 써먹습니다. 너희는 반도에 머무르라고. 밖을 쳐다보지 말라고. 그런데 거짓말처럼 우리가 지금 해외 진출을 했더니 세계에서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된 것. 우리 몸속에 이 DNA가 해양 강국임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그런데 이 거북선은 그 조선 반도에 머물렀던 조선 5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양 강국임을 알리는 조선의 증거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순신은 아니다. 우리는 해양 강국이다. 우리 후배들한테 알리는 이 조선의 증거물이 거북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이 거북선을 제대로 복원 못하고 늘 상상 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이 만들었던 거북선을 제대로 복원해가지고 우리 후배들한테 꼭 전해줘야 될 조선의 증거물로 생각하시고 그 거북선 복원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